서울중앙지방법원. 아침 7시. 법원 별관 2층 복도는 아직 고요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길게 들이우고 한 노인이 천천히 대걸레를 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노재형. 만 76세.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부장판사. 은퇴를 불과 며칠 앞둔 현직 판사다. 판사석보다 복도를 더 자주 밟으며 살아온 사람. 아침이면 스스로 복도를 닦는 습관을 그는 11년 넘게 이어왔다. 아무도 시킨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사람의 발길이 닿기 전 가장 먼저 법원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말했다. 재판은 깨끗한 바닥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그래야 머리가 맑아진다고. 그를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명패를 본 사람은 더더욱 드물었다. 요즘 젊은 법조인들 중 일부는 그가 아침에만 청소를 하는 걸 보고 법원 직원이나 청소 인력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오해를 정정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왜냐하면 노재형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말이 없고 자신의 직함도 밝히지 않는다. 오직 묵묵히 바닥을 훑고 조용히 판사석에 앉아 사건을 읽을 뿐이다. 그날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 같은 복도. 커피 자국과 먼지, 종이 조각들. 바닥은 언제나처럼 많은 걸 담고 있었다. 노재형은 조용히 대걸레를 꺼내 바닥을 문질렀다. 손에 힘을 주지 않고도 묵직한 걸레질이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울렸다. 또각, 또각, 또각.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손에 커피를 든 한 청년이 빠르게 걸어왔다. 정갈한 정장, 빳빳한 셔츠, 잘 묶인 붉은 넥타이. 그에겐 조금의 여유도 보이지 않았다. 청년은 노인을 스치며 불쾌한 듯한 눈빛을 흘렸다. 물기가 번진 복도를 지나며 혀를 차고는 조심하라는 듯한 투로 말했다. 자신은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며 걸레질을 더 조용히 해달라는 식이었다. 노재형은 걸레를 짜며 한도현을 바라봤다. 잠시 침묵 끝에 조용히 말했다. 많이 바쁜 아침이신가 보군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의미심장했다. 한도현은 비웃듯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무시하는 듯한 시선을 던지며 쓰레기통 옆에 커피잔을 툭 던졌다. 그 청년의 이름은 한도현. 29세. 갓 임관한 검사. 오늘은 그의 첫 단독 사건이 있는 날이었다. 스스로를 엘리트라 여기는 그는 아침부터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지금 막 지나친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이 맡을 사건의 판사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단지 현직 판사가 아니라 수십 년간 검사들을 가르쳐온 사법계의 산 역사라는 것도. 아침 9시 40분. 서울중앙지법 402호 앞. 한도현은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재킷을 정돈했다. 생애 첫 단독 재판이 열릴 순간이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생각했다. 오늘을 기점으로 자신의 이름이 조직 내에 강하게 각인되리라고. 사건은 단순했다. 고령 운전자와 택시기사 간의 충돌. 그는 이미 사건의 흐름과 결론을 머릿속에 그려놓았다. 그러나 법정 문을 여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다. 방청객은 숨죽였고 서기들의 눈빛은 낮았다. 그는 조금은 긴장한 표정으로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잠시 멈칫했다. 낯설지 않은 얼굴.
어제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청소부 옷을 입었던 노인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정갈한 정장을 입고 검은 가운을 걸친 채 단정하게 판사봉을 쥐고 있었다. 한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시선을 피했다. 고개를 돌려도 마음속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가 본 것이 맞다면 지금 그 판사, 어제 자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물 튄다고 타박하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확신은 없었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마주쳤던 그 눈빛, 그리고 침묵의 무게는 지금 판사석에 앉아 있는 이와 닮아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제 복도에서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었다. 재판은 시작되었고 그는 끝내 중심을 잡지 못했다. 준비했던 논리와 질문들은 머릿속에서 흐트러졌고 입술은 자꾸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판사석을 향해 떨려갔다. 반면 노재영은 단 한마디의 고성도 없이 사건을 조율해 갔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흐름을 이끌었다. 그가 말하지 않은 침묵조차 한도현에게는 거대한 판단처럼 느껴졌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은 빠져나갔다. 그 자리에 남은 한도현은 의자에 깊이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자신이 무너졌다는 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그때 노재영이 다가왔다. 조용한 목소리로 전하는 한 문장이 한도현의 마음을 관통했다. 복도를 닦는 이유는 바닥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 속에 쌓인 먼지를 함께 닦기 위해서라는 말. 그는 덧붙이지 않았다. 다만 짧게, 다음부터는 복도에서든 어디에서든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한 번쯤 이름을 물어봐. 라고 말했다. 그리고 판사석에서 내려온 그는 문을 열고 조용히 나갔다. 가운이 흔들리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 자리엔 혼자 남은 한도현만이 있었다. 오늘 판결을 받은 건 피고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 그날 밤 법원 사무실의 조명은 모두 꺼져 있었다. 컴퓨터 한 대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고 그 앞에 한도현이 앉아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검색창 하나만 덩그러니 떠 있었다. 그는 노재영이라는 이름을 검색하고 있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 대법관 후보였다는 소문만 있었을 뿐 화려한 기사나 인터뷰는 없었다. 딱딱한 문장 몇 줄과 오래된 판결 하나가 전부였다. 어쩐지 마음이 더 불편해졌다. 그렇게 많은 재판을 해온 사람인데 세상은 그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묘하게 쓰라렸다. 다음 날 아침 한도현은 법원 자료실을 찾았다. 먼지 낀 책장 사이에서 오래된 판결문들을 꺼내들며 그는 노재영이라는 이름이 적힌 페이지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나갔다. 1986년 재개발 강제철거에 반대하며 판결문에 적은 문장. 법은 사람 위에 있지 않다. 1992년 고문 자백을 무효화한 사건. 진실은 입술이 아니라 증거에서 나온다. 2004년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판결. 침묵은 동조다. 법은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노재영의 판결에는 일관된 온도가 있었다. 법보다 사람이 앞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그것은 종이에 적힌 문장을 넘어 판결을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흔적이었다. 그날 오후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서기에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재영 판사에 대해.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는 승진에 관심이 없었다고. 대법관 제의도 거절했고 늘 조용한 자리를 택했다고. 높은 데서 보면 사람이 작아 보이니 가까이에서 사람을 보며 살고 싶다고 하셨다고.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맴돌았다. 그날 밤 한도연은 혼자 복도를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멈춰 선 곳은 어제 자신이 커피를 던졌던 쓰레기통 옆이었다. 고요한 새벽,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컵이 지금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그는 깨닫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다고 믿었던 무언가가 사실은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며칠이 지났다. 법원 앞 벤치에선 노재영이 조용히 도시락을 꺼내고 있었다. 김밥 몇 줄과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차. 평소처럼 별다를 것 없는 그의 점심 풍경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어딘가 달랐다. 뒤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가까워지다 노재영의 옆에서 멈췄다. 한도현이었다. 그는 한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망설임 끝에 그는 말없이 봉투를 벤치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았다. 노재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침묵이 어색할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는 않았다. 한도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했던 성공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짚고 있었던 듯했다. 빠른 말투와 날카로운 문장, 상대를 압도하는 논리.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노재영은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다. 처음 법조인이 되었을 때 그는 법정보다 복도가 더 무겁다고 느꼈다고.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만 복도에서 사람의 삶을 본다고 했다. 사람들의 한숨, 불안, 눈물, 희망. 그 모든 것이 복도에 남는다고. 그래서 자신은 판사석에 앉기 전에 복도를 닦았다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치우면서 어쩌면 마음에 묻은 먼지도 닦을 수 있기를 바랐다고. 한도연은 그 말에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과가 아니라 존경이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노재영은 한 번도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자신이 지나온 길을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한도연은 그 침묵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단단한 것인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잠시 후 노재영은 가볍게 입꼬리를 올렸다. 곧 마지막 재판이 있다고 했다. 그날이 끝나면 자신의 시간도 끝이라고. 한도연은 말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다고. 배석으로라도 그 마지막 장면을 함께 지켜보고 싶다고. 노재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다. 그날은 가운을 입지 말 것. 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 앉을 것. 그날은 법이 아닌 삶을 보는 자리니까. 햇살이 벤치를 감싸고 있었다. 따뜻하고 조용한 오후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날의 대화는 짧았지만 오랜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한도연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모든 과정을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금요일 아침 서울중앙지법 402호 법정. 이 재판은 특별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다. 판결문도 피고도 법조문도 없었다. 이건 단 한 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침묵 속에서 내리는 판사의 마지막 판결이었다. 불과 며칠 전 복도에서 무례했던 한 청년에게 건네는 묵직한 응답. 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 그것이 오늘 법정이 존재하는 이유였다. 그날 법정은 유난히 고요했다. 방청석은 텅 비어 있었고 서기의 자리도 비워져 있었다. 법정 안에는 딱 두 사람만이 들어섰다. 노재형 그리고 한도현. 노재형은 마지막으로 판사석에 올랐다. 정갈하게 다린 정장을 입고 검은 가운을 천천히 걸쳤다. 손에는 언제나처럼 판사봉이 들려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의식보다 자연에 가까웠다. 한 사람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의 얼굴이었다. 한도현은 법정 좌석 한쪽에 앉아 있었다. 가운을 입지 않은 채 수첩 하나만 들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오늘 그는 배석이 아니라 목격자였다. 한 사람의 마지막 판결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 앉아 있는 존재였다. 노재영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재판은 정답이 없던 사건이었다고. 누구도 옳지 않았고 누구도 완전히 틀리지도 않았던 사건. 그래서 그는 그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판결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다고 했다. 나는 당신을 아직 사람이라 믿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말은 벽에 적히는 것도 방송에 나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 순간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어 말했다. 법은 종이 위에 남지만 말은 사람 가슴에 남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가장 큰 책임은 말의 무게였다고. 그는 법을 다뤘지만 결국은 사람을 마주하고 있었다고. 이 자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마지막 재판은 더 이상 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저 누군가에게 남길 살아온 방식의 기록이며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의 전달이라고.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도현이라고. 그는 말했다. 자신은 앞으로의 시간을 살아갈 수 없지만 지금 이 젊은 검사는 법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그게 자신이 마지막으로 내리는 판결이라고. 11시가 되자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검은 가운을 벗고 판사봉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40년 넘게 들었던 그 물건이 이제 책상 위에 가만히 놓였다. 그는 한도현을 바라봤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인사는 긴 말보다도 깊었다. 그리고 천천히 뒷문으로 걸어나갔다. 햇살이 문틈 사이로 들어오고 그 뒤로 노재영의 뒷모습이 조용히 사라졌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가 남긴 것은 재판 기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남은 여운이었다. 몇 달 후 법원 내부 게시판에는 조그만 소식이 하나 올라왔다. 한도현 검사, 시민 법정 인권 지원 프로젝트 발족. 이제 그는 사건 번호보다 사람의 이름을 먼저 기억했고 판결문보다 먼저 상대의 사정을 들으려 했다. 그는 더 이상 높은 자리를 향해 달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복도에서 멈춰서는 법을 배웠고 법정 바깥의 진실에도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사람을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엔 여전히 복도를 닦던 한 노인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노재영 판사가 떠난 이후 법원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갔다. 복도엔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한숨과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고 엘리베이터 안에선 변호사들의 짧은 전략 회의가 오갔다. 하지만 한도현에게 그 공간은 이제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무언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피고인의 표정, 방청객의 표정 없는 눈빛, 그리고 정수기 옆에 앉아 있는 노인의 손 떨림. 모든 것이 그에겐 이제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신속한 기소나 처벌의 효율성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상대의 인생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를 먼저 듣고 싶었다. 때로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하루가 더 걸리고 한 장의 서류가 더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야말로 진짜 판결이라는 걸. 법원 구내식당에서 그는 여전히 구내식 한 상을 들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고독의 자리가 아니었다. 가끔씩 후배 검사들이 다가와 앉았고 조용히 물었다. 도현 선배, 판결할 때 진짜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 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건넸다. 거기엔 그가 적어둔 짧은 문장들이 있었다. 사람을 먼저 봐라. 침묵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장 무거운 건 말이다. 노트 한 구석에는 작게 적혀 있었다. 나는 당신을 아직 사람이라 믿는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복도를 닦는 한 청소 직원과 마주쳤다. 무심히 인사만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청소 직원은 잠시 멈칫하다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름을 말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그 이름을 불렀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노재영의 발자국은 복도에만 남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법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짓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변화로 이어졌다. 그는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재판은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이유를 찾는 여정이었다. 그렇게 그는 진짜 판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노재영 판사가 떠난 이후 법원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이어갔다. 복도엔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한숨과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고 엘리베이터 안에선 변호사들의 짧은 전략 회의가 오갔다. 하지만 한도현에게 그 공간은 이제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무언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피고인의 표정, 방청객의 표정 없는 눈빛, 그리고 정수기 옆에 앉아 있는 노인의 손 떨림. 모든 것이 그에겐 이제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신속한 기소나 처벌의 효율성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상대의 인생에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를 먼저 듣고 싶었다. 때로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하루가 더 걸리고 한 장의 서류가 더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야말로 진짜 판결이라는 걸.
법원 구내식당에서 그는 여전히 구내식 한 상을 들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고독의 자리가 아니었다. 가끔씩 후배 검사들이 다가와 앉았고 조용히 물었다. 도현 선배, 판결할 때 진짜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 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건넸다. 거기엔 그가 적어둔 짧은 문장들이 있었다. 사람을 먼저 봐라. 침묵도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장 무거운 건 말이다. 노트 한 구석에는 작게 적혀 있었다. 나는 당신을 아직 사람이라 믿는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복도를 닦는 한 청소 직원과 마주쳤다. 무심히 인사만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청소 직원은 잠시 멈칫하다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름을 말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그 이름을 불렀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노재영의 발자국은 복도에만 남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법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짓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변화로 이어졌다. 그는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재판은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이유를 찾는 여정이었다. 그렇게 그는 진짜 판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엔 조용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한 줄이 올라왔다. 한도현 검사, 시민법정인권지원 프로젝트 발족. 그는 단순히 제도를 만들고 행사만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 실제로 발로 뛰며 사람들의 사연을 직접 듣고 제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끌어올렸다. 이 프로젝트는 곧 전국 법조계에 퍼졌고 그의 이름은 조용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검찰 조직 내 현장 인권 심사관으로 임명되었고 각종 법조인 대상 강연에서도 가장 많이 초청받는 연사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낮추고 귀를 열고 말을 아끼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놀랍게도 노재영 판사와의 인연도 계속 이어졌다. 두 사람은 가끔씩 법원 근처 다방에서 마주 앉았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서로의 눈빛을 읽고 짧은 인사에 긴 감정을 담았다. 노재영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너는 가끔 예전 내 모습과 닮았구나. 하지만 그보다 더 나은 길을 가고 있어서 다행이야. 한도현은 그 말에 늘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받은 이 유산 끝까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이어가야 한다. 법정은 언제나 정답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정 짓기 어렵다. 무례했던 한 젊은 검사가 노재영이라는 이름 없는 거목을 만나 사람을 재판하는 판사에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다. 진짜 판결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남는 울림에서 시작된다. 우리 역시 매일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라면 복도에서 마주친 한 사람을 보며 그 이름을 물을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의 마음엔 어떤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까? 노재영 판사 같은 사람, 여러분도 만난 적 있나요? 혹은 누군가를 오해하고 지나친 기억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따뜻한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